펜 드시고 정신 차리시고 갑니다. 1페이지 보세요. 첫 페이지 보면 기본적인 내용은 핵심만 딱딱딱 짚고 넘어갈 텐데,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인데 첫 번째 지수함수 그래프 세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랬을 때 잘 봐.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은 밑이 1보다 어떻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그래프 보시면은 밑이 1보다 작을 때, 즉 0과 1 사이일 때 그래프의 개형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관계는 서로 무슨 대칭이냐면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에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즉 Y는 2의 X제곱이라는 것과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것은 그래프 관계가 서로 어떻다? Y축 대칭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특징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1번 보시면은 정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실수. 자, 그런 다음에 치역은 뭐가 될 거냐? 치역은 반드시 0보다 커야죠. 그죠?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치환하게 되면은 반드시 범위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생긴다고 했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점근선이 있을 거예요. 점근선 동그라미 쳐두시고 바로 2번에 그거는 이따 뒤에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자, 점근선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A가 1보다 크대요. 즉 밑이 1보다 크다면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뭐하는?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밑이 1보다 작다면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뭐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감소하는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되니?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게 되면 A가 1보다 클 때입니다. 자, A가 1보다 클 때 A의 X제곱의 그래프는 밑줄 A의 절대값이 A의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0과 1 사이죠. 0과 1 사이에서 Y는 A의 X제곱은 A의 값이 어떻게 될수록 작을수록 Y축이 어떻게 된다? 가까워진다 라고 돼 있지. 됐니? 작을수록. 그래서 밑이 작을 때는 밑이 1을 기준으로 밑이 1보다 클 때는 값이 어떻게 될수록 커질수록. 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4번은 그냥 간단하게 내신용 문제인데 보시게 되면 2의 x제곱이라는 것과 3의 x제곱이라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자, 2의 x제곱과 3의 x제곱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y축에 가깝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3의 x제곱이라는 게 y축에 훨씬 더 가깝다는 얘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근데 반대로 2분의 1의 x죠. 그 다음에 3분의 1의 x라는 걸 비교를 하면 2분의 1이랑 3분의 1을 비교해 봤을 때 숫자는 2분의 1이 더 크잖아. 그지? 2분의 1이 더 큰데 얘랑 얘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y축에 가깝냐 라고 얘기하면 똑같이 3분의 1이라는 것이 y축에 더 가깝다는 얘기야. 됐니? 그래서 밑이 1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얘는 a가 1보다 크다면 a가 클수록 a의 값이 클수록, 자,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a가 1보다 작다면 얘는 a가 작을수록 y축에 어떻다? y축에 가깝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문제에서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오케이. 자, 간략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그젬플 그냥 간단하게 풀어보시면 예절 봐봐. 기본 문제. 자,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FE가 얼마래? 9분의 1이래요. 됐니? 그럼 a 값을 먼저 찾아보면 a의 제곱이라는 것이 9분의 1이야. 오, 그러면 얘가 a가 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값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플러스밖에 안 되겠죠. 그죠?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는 뭐가 되냐면 fx라는 함수를 완성시키면 얘는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되니? 자, 그러면 기억번부터 가볼게요. 자, 기억 보시면은요. f-4는 16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기억에서는 마이너스 4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 대입하면 얘는 3의 4제곱으로 바뀌죠? 그죠? 3의 4제곱. 따라서 3의 4제곱이니까 얼마가 돼요? 81이 됩니다. 됐니? 자, 따라서 기억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겁니다. 마이너스 1,3을 지나냐? 라고 했죠. 대입하세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3을 대입하면 f-1이라는 건데 얘는 얼마가 되냐? 3의 1제곱이 될 거고 따라서 3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1,3을 지난다.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D급 보시면 그래프의 점근선은 뭐다? X축이다인데 이거는 당연히 맞죠. 기본형 그래프니까. 왜냐면 요거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 0이고 여기 1 찍어 놓은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애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요런 선을 뭐라고 그래요? 점근선이다 라고 해서 한없이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지? 그래서 점근선이다. 그냥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리을 볼게요. 이거. 이 그래프인데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하나요? 증가하나요? 아니죠. 감소하죠. 그죠? 리을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다 라고 처리하면 되겠지? 자, 넘어갈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함수도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2번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자, 2번 갈게요. 로그 함수는요, 똑같이 a가 1보다 커요. 그러면은 왼쪽. a가 1보다 작아요. 그럼 가운데 거. 그 다음에 두 개의 관계는 무슨 축 대칭? 동그라미 치세요.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x축 대칭.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정의역은 로그 함수니까 양의 실수입니다. 양의 실수 동그라미 치고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진수 조건 때문에 그렇죠. 그지? 자, 로그가 정의가 되려면 진수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의역은 양의 실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자,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점근선 또 동그라미 쳐뒀고요. 얘도 점근선을 가져 안 가져? 가져. 됐니?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a가 1보다 커요. 자, a가 1보다 크면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뭐가 된다? 증가한다. 자, 반대로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자,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뭐가 된다?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근데 거기다가 하나 써둘게요. 자, 지수함수가 됐건 로그 함수가 됐건 밑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감소가 바뀐단 말이야. 됐니? 그래서 기본적인 꼴에서는 밑이 1보다 크면 지수함수도 그렇고 로그함수도 그렇고 전부 증가함수고요.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작으면 얘는 감소함수가 되죠. 두 개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잘 봐.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뭐 특정한 조건이 없다면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미안해. 정의역 전체라고 할게요. 자, 정의역 전체에서 왜냐면 정의역이 다르니까 증가와 감소가 한 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바뀌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만약에 쌤이 지수함수를 하나 그려볼게요. 지수함수를 하나 그려서 밑이 1보다 큰 애다 라고 이렇게 써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 정도 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모든 정의역 범위에서 항상 증가하고 있죠. 그죠? 항상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로그 함수 그래프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애를 내가 로그 2분의 1 x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하고 있냐면 감소하고 있어요. 됐니? 항상 감소하고 있어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됐니? 따라서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냐면 이런 함수를 단조 증가 감소다 라고 얘기해요.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 용어 자체를 기억할 건 없는데 핵심은 뭐냐면 한 번 증가와 감소가 정해지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증가 감소가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지? 증가 감소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모든 함수가 이러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또 배웠던 것 중에 수투에서 배운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3차 함수.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얘와 얘를 기준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죠? 이런 함수도 존재한다는 얘기야. 됐니? 근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한 번 증가 감소가 정해지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특정한 조건이 붙지 않는 이상. 알겠지?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밑에 예제도 그냥 간단하게 기본 개념 체크하는 삼아서 풀어볼게요. 자, 로그 AX입니다. 문제 보세요. 자, 로그 AX입니다. 1번.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진수 조건. 됐니? 정민씨! 고개 드세요. 자, 2번 갑니다.
그래프는 점 1,0을 지나고 y축을 뭘로 한다? 점근선으로 한다. 자, 1,0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1,0. 1,0 정점이라고 합니다. 정점. 정점. 이따가 뒤에서 할 거야. 바로. 그 다음에 점근선 동그라미 치고. 자, 지수함수가 갖는 그래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점이랑 점근선을 갖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되나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정리한 거고, 자, 1,0을 지나고 y축을 점근선으로 한다는 건 맞는 말이 되겠죠. 로그 함수는. 자, 다음에 3번 갑니다. a가 1보다 작아요. 밑이 1보다 작네. 밑이 1보다 작으면 무슨 함수? 감소함수. 그지?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자, 다음에 4번은요. y는 a의 x제곱과 y는 x에 대해서 대칭 밑줄. y는 x에 대해서 대칭. 무슨 함수? 역함수죠. 역함수. 역함수. 되니? 그래서 역함수를 가진다? 맞습니다. 4번은 맞고요. 자, 다음에 5번 보시면 y는 a분의 1과 y축 대칭이다. 틀렸죠? 뭘로 바꿔야 돼요? x축 대칭이라고 그랬죠? 위에 보시면. 그지? 로그 함수는 무슨 대칭? x축 대칭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밑이 바뀌게 되면.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설명할 게 3페이지에 있는 그래프의 이동인데 별표 5개 치세요. 자, 그러고 나서 4페이지에 보시면은 필기할 공간이 있을 거예요. 4페이지에다가 필기하겠습니다. 이제. 자, 잘 봐. 쉬운 문제가 됐건 어려운 문제가 됐건 어차피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은 함수를 배웠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필요해. 그지? 그래서 그 그래프 그리는 거를 싹 정리를 할 건데 일단 먼저 아웃라인을 잡으면 갈게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뭐냐? 첫 번째 정의역 치역입니다. 필기해라. 정의역 치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얘는 증가 감소입니다. 자, 근데 증가감소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푸는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 이런 게 밑이 결정하죠? 그죠? 그래서 밑이라고 써두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뭐냐? 정점입니다. 정점. 세 번째가 정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점근선이에요. 되니? 오케이. 자,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요. 모양입니다. 그래프의 모양. 요 다섯 가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식을 봤을 때 그냥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되니? 그래서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첫 번째. 지수함수부터 갈게요. 자, 지수함수의 정의역과 치역 이런 얘기는 증가감소 이런 거는 앞에서 다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정점이랑 점근선부터 갈게. 잘 봐. 정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 요렇게 외우시면 좋은데 지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컴마 그때의 y값입니다. 즉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점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지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먼저 찾아. 그런 다음에 그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생기겠지. 그 y값의 좌표가 정점의 x좌표, y좌표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정점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정점이라는 것은 지수함수도 마찬가지고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인데 얘의 의미는 뭐냐면 밑에 관계없이 밑이 뭐가 됐건 간에 항상 지나는 점입니다. 밑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밑에 2가 오던 3이 오던 4가 오던 상관없이 지수가 0이 되면 얼마야? 0제곱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 1이 된다는 뜻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이 2가 됐건 3이 됐건 4가 됐건 상관없이 지수가 0이 되면 무조건 얼마로 돼? 그 값은 1로 바뀌기 때문에
밑에 관계없이 항상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걸 그래프 그릴 때 기준점으로 삼아요, 우리는. 알겠죠? 그래서 정점의 좌표 찾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점근선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점근선은요. 점근선은 방정식이라는 것을 찾게끔 하는데 지수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y는으로 시작을 하고요. y는 잘 봐.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a의 x제곱이 0이라고 가정했을 때 0이 될 수가 없잖아, 얘가. 맞죠? 얘가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0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무슨 값? y 값을 우리는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나왔는데 y는 2의 x-2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온 거야. 이런 지수함수가 나왔대. 그랬을 때 x-2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나왔어. 점근선은 뭐냐? 얘가 0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되니? 얘가 0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누가 남아? 얘만 남죠. 그죠? 그래서 요 숫자, 요 식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얼마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y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수학 2를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니까 뭐라고도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점근선은요.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fx의 극한값이다 라고 해석해도 돼요. 수2를 했으니까. 즉 함수의 극한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점근선. 알겠니?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문과 가시는 분들이야 수2만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과 가시는 친구들은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 하겠죠. 뭐 미적분 아니면 기하 둘 중에 하나 하실 텐데. 그래서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 x라는 것이 양쪽 끝으로 갈 때, 즉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함수의 극한값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한다라고 배웁니다. 알겠죠? 점근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로까지 정리를 해둘게요. 자, 그럼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양. 지수함수의 모양. 자, 지수함수의 모양은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지수함수의 모양은 네 가지입니다. 그지? 그래서 네 가지 그릴 거니까 그려. 여러분도. 했니? 잘 봐. 지수함수의 모양은 네 가지인데 첫 번째 기본 형태가 뭐냐? 이렇게 가는 애예요. 이렇게 가서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고 a는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자, 이게 기본형. 그럼 잘 봐. 두 번째 모양은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냐면 얘를 대칭시킵니다. 이렇게. 자, 대칭을 시키면 얘는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즉 x 앞에 뭐가 붙어? 마이너스가 붙어요. 됐니? 정리하시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요 하얀색 그래프를요. x축 대칭을 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x축 대칭을 시키니까 얘는 어떤 식이 나오냐?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으로 바뀌어서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네 번째 모양이 뭐냐면 얘를 원점 대칭, 즉 x축, y축 부호를 둘 다 바꾼 애라서 이렇게 그려지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식이 어떻게 나오냐?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잘 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쌤이 피부가 약해가지고 조금 열받거나 뭐 하면 얼굴이 빨개지거든. 이게 피부 막이 얇아서 얼굴이 허옇잖아요. 좀 빨개지는 게 있는데 작년에 재수생 수업하는데 어떤 놈이 이거 보고 선생님 이거 술 아니니?
자, 그것도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질문하러 왔다가 야, 평소에는 말이 좀 느리거든. 평소에는 수업할 때가 말이 빠르잖아요. 빨라질 때도 있고 느리게 할 때도 있고. 술 아니에요. 네, 쓸데없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자, 됐죠? 여기가 정리됐니? 잘 봐.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쌤이 왜 이렇게 정리를 해주냐면 이렇게 정리해주는 책도 별로 없고요. 쌤은 딱 뭐만 정리해준 거냐면 니네가 식을 봤을 때 그래프를 한 방에 그릴 수 있는 도구를 정리를 해준 거야.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이렇게 돼야 돼. 잘 봐. 우리가 어쨌든 간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나라를 바꾸겠다가 아니잖아.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가겠다 혹은 뭐 원하는 꿈을 이루겠다가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공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는 공부, 나중에 평생 하고 살 공부는 대학 가서 또 하면 돼요. 내가 뭐 기계공학을 했다. 그럼 기계공학만 하면 돼. 대학 가면. 좋지. 왜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봐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뭐 이렇게 과학, 사회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수학, 과학은 재밌어. 근데 영어 보면 토 나와. 막 글 읽고 있으면. 국어 뭐 이런 거. 그지? 반대로 나는 글 읽고 국어, 영어 하는 거 문제 푸는 건 되게 재밌어. 근데 수학만 보면 미쳐버리겠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다 싫어. 이런 애들도 있고. 자, 잘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수학은 입시 수학이란 말이야. 입시 수학. 알겠니? 입시 수학. 그럼 입시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서 최고의 득점을 맞는 게 중요해요.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현재 제도가 그렇잖아요. 그지? 수능이 올 서술형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때까지. 그렇잖아요. 그냥 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럼 봐봐. 이거를 가르쳐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게 머릿속에 딱 잡혀 있잖아. 그럼 이렇게 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렇게 준단 말이야. 2 곱하기 3의 x-3제곱 더 빼기 1이다. 이런 식의 함수가 나왔대. 그럼 이걸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정점은 3, 얼마가 될까? 1이 되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왠지 모르겠어? 잘 봐. 저거 그대로 했잖아. 그대로 적용해봐. 식이 이렇게 나왔지. 뭐부터 찾으라고? 지수가 0 되는 값. 그럼 지수가 0 되는 x값이 뭐야? 3. 그럼 여기다가 3을 대입해. 그럼 2 곱하기 3의 0제곱이니까 1이죠. 얘가. 그럼 2 곱하기 1이니까 2지. 거기서 1을 빼요. 나오는 그때의 y값 얼마? 1. 3,1이 정점이네.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이네. 누구 보면 돼? 얘 보면 되지. 뒤에 있는 숫자. 그 다음에 모양 확인해볼까? 모양 3 앞에 부호 플러스 x 앞에 부호 플러스 그럼 누구야? 얘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식이 주어지고 니네가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요 식만 보고 이거 모양 세 개만 알면 좌표평면 그려서 봐봐. 좌표평면 그린 다음에 3,1이니까 여기 3점 잡고 이렇게 잡아서 여기쯤이 정점이 될 거고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쯤에다가 선을 그리고 모양은 저 하얀색 그래프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군. 끝!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이유가. 알겠나요? 이거를 뚫어져라 보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냥 이걸 딱 봤을 때 그래프가 필요한 거 1, 3, 점근선, 모양 이렇게 가는 건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추가하면 x에다가 0 대입해봐. x에다가 0 대입하면 얼마냐면 27분의 2에서 1을 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7분의 25라는 숫자가 나오거든. 그게 뭐야? y절편.
이 정도. 바로바로 가야 된다고. 알겠니? 하나 더 해볼게요. 보세요. y는 마이너스 4 x 더하기 1 빼기 3 이렇게 나와 있대. 됐니? 그럼 잘 봐. 그럼 잘 봐. 얘 갑니다. 정점. 뭐야?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4네. 점근선 y는 마이너스 3. 됐니? 그러면은 x축 y축 그려.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요렇게쯤 내려와서 여기쯤에 정점 찍힐 거고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니까 요쯤에 이렇게 잡아서 점근선 그려놓고 모양 봐봐. 모양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x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네 모양은 노란색 그래프네. 그래서 노란색 그래프 그려. 끝. 이거라고. 알겠니? 이 정도 속도가 돼야 돼. 알았어? 그래프를 그리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린 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식을 봤을 때 정점 찾고 점근선 찾고 모양 확인해서 그래프 그려라. 끝. 알겠니? 이게 바로바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푸실 때는. 알겠죠? 자, 로그 함수도 갈게요. 똑같은 논리로. 거기 빈칸에다 또 적으시면 되는데 로그 함수도. 자, 로그 함수도 똑같습니다. 정점. 정점. 자, 로그 함수는 정점의 좌표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얘는 진수가 1이 될 때의 x값 찾으면 돼요. 진수가 1이 될 때의 x값 찾고 그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때의 함수값 y값이 y좌표가 됩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로그 함수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으로 시작해요. 얘는 x는으로. x는으로 시작하고 요 네모칸 자리, 요 숫자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요 자리에 진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진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모양입니다. 똑같이. 로그 함수도 몇 개? 4개입니다. 모양은 4가지. 그래서 그려보면 잘 봐. 첫 번째 기본형부터 그릴게요. 여기가 1,0을 지나겠죠? 1,0을 지나고 이렇게 가는 애를 내가 그려서 얘를 y는 로그 a x라고 하고 요 자리가 a는 1보다 클 때 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는 뭐가 될 거냐? 이렇게 가는 애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가는 애가. 그럼 얘는 뭐냐면 x축 대칭을 했으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로그 ax입니다. 마이너스 로그 ax.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쪽에 붙여 있는 애들. 됐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는 뭐가 나올 거냐면 세 번째 그래프는요. 얘를 y축 대칭을 시킨 거예요, 이번에. 그럼 y축 대칭을 시켰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되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떤 식이 나오냐?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입니다.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근데 이거 마이너스 붙었다고 무조건 음수다라고 생각하면 바보야. 알겠지? 바보야. 왜? 이쪽이 이미 음수잖아. 그럼 x가 음수인 상황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로 바뀌어야 돼요. 맞죠? 진수에 절대 음수 못 들어갑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진수에 절대 음수 못 들어가. 로그 마이너스 이딴 거 없다고. 알았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원점 대칭한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되나요? 이렇게 그려지고 요거는 식이 어떻게 나오냐? 얘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 됩니다. 둘 다 마이너스가 붙죠. 요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 자, 그럼 잘 봐. 이렇게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로그 2 x 빼기 3 더하기 1이에요. 요런 함수가 있다고 해보자. 자, 요런 로그 함수가 됐니? 그럼 여기 봐. 정점. 누가 1이 될 때? 진수. 진수가 1이 될 때니까 4. 컴마. 여기다 4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1이니까 로그 값은 0이죠. 진수가 1이면 로그 값 0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누구야? 얘가 y좌표. 4,1이 정점. 됐니? 점근선은 x는 얼마? 3. 진수가 0이 될 때. 됐니? 이거 바로 가. 오, 찾았어. 그러면 y축, x축 그려. 그린 다음에 정점 찾아. 정점이 4, 1. 이 정도 되네. 또도도도독 점 찍어. 점근선이 x는 3이네. x는 3이니까 세로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점근선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3이야. 됐니? 모양 볼게요. 마이너스만 앞에 붙었죠? x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어 없어? 없네. 그지? 로그 앞에만 마이너스 붙었지? 그러면은 요거 중에 뭐야? 얘죠, 얘. 이 모양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얘랑은 만나지 않으면서 모양은 저렇게 그려지니까 이런 함수 나오네. 끝. 알겠니?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냥. 예쁘게 그릴 필요도 없어. 니네가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찍어 놓으면 된다고. 그게 뭐야? 정점이랑 점근선이랑 모양이야. 3개야. 알겠니?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필요해? 그러면 3가지만 고려하면 돼.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정도 더하면 y절편. 알았나?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요. 4번에 보시면 함수 해석 도구인데 그것도 별표 하나 쳐두세요. 별표 하나 쳐두고 그거는 이제 심화입니다. 심화. 자, 보기까지 설명하고 쉴게요.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거는 뭘 봐야 되냐면 얘는 문제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뭐 이렇게 나올 때 나오는 표현들인데 요거는 수원의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우셨을 거예요. 배우신 분들은. 알겠니? 근데 몰랐다면 지금 다시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자, 일단 1번 보겠습니다. 1번 봐봐. fx 플러스 p는 fx가 있죠. 그게 무슨 함수? 주기함수죠. 동그라미 치죠. 주기함수. 근데 주기함수는 주로 어디서 많이 나와? 삼각함수에서 많이 나오죠. 삼각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주기함수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수로그 함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특징이 뭐냐? 2번, 3번, 4번, 5번인데요. 2, 3, 4, 5를 묶어. 전부 다 뭐냐? 대칭성입니다. 대칭성. 대칭성. 잘 봐. 함수의 그래프는요. 대칭성을 갖는다면 이 대칭성과 관련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칭성은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선대칭입니다. 선대칭. 선대칭. 근데 이 선대칭은 또 두 개로 나뉘어요. 흔히 말하는 X축 대칭, Y축 대칭 이런 애들. 원점 대칭. 이런 애들이 있고 이런 애들은 이제 쉽고 그냥 직선에 대한 대칭. 됐니? 그냥 직선에 대한 대칭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점대칭이죠. 점대칭. 점대칭. 그래서 점대칭은 뭐냐면 말 그대로 대칭의 중심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모두 대칭이 이룬다. 대칭을 이룬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지수로그 함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얘입니다. 선대칭.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면. 그래서 오늘은 선대칭만 좀 공부를 해볼 건데 잘 봐. X축 대칭이라는 것은 누구의 부호가 바뀝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씩 볼게요. X축 대칭이야.
그럼 x축 대칭은요. f 자 x라는 애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마이너스 fx와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죠. 됐니? 마이너스 fx와 같다. 됐나? 오케이?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fx랑 마이너스 fx랑 같다는 게. 그죠? 대칭을 시킨다는 거는 x축 대칭은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돼. y 대신에 누굴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y를 대입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좋아요. y의 부호가 바뀐다는 뜻이죠. x축 대칭은. 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x축 대칭은 누구랑 연관이 짓냐?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함수.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절대값 함수는 잘 봐. y는 예를 들어서 절대값 로그 2x라는 함수를 내가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가요. 여기가 1,0이라고 하면 요 1,0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되고 얘가 y는 로그 2x라고 써지는데 이 1이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잘 봐.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양수야. 그럼 양수니까 절대값이 전체 절대값이 들어가도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대로 간다는 얘기야. 됐니? 근데 이 1보다 작은 쪽, 이 밑에 쪽을 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전부 음수죠, 얘는. 그럼 음수가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뭘로 바뀌어야 돼? 양수로 바뀌어야 되지. 그럼 그 얘기는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접어 올리면 된다. 이 부분을 삭제시키고. 됐습니까? 음수였던 애를 절대값을 씌우니까 뭘로 바뀌어? 양수로 바뀐다. 됐니?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쪼개서 얘기하면 이렇게 쪼개져요. 얘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잘 봐. 그냥 로그 2x가 나오는 거. 근데 이거는 x값의 범위가 뭐보다 클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이렇게 나와.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가 언제야? x가 뭐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됐니? 오케이. 지수함수에서 절대값 되게 잘 나옵니다.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고. 절대값 들어간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 대칭인데요. y축 대칭은 우리가 보통 뭐라 얘기하냐? 우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우함수. 우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식 엄청 중요해. 식. 잘 봐. 어떤 함수가요? 갑니다. 어떤 함수가 f 마이너스 x라는 것을 계산했더니 fx와 같대. fx와. 됐나? 그럼 잘 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x를 대입한 것과 같다? y축 대칭이다라는 걸 파악을 해야 돼. 파악을. 그러면 이게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서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와. 예를 들어서 잘 봐. 어떤 fx라는 함수를 줬어. fx라는 함수를 줬는데 fx라는 함수가 x가 0보다 클 때는 fx야. 크거나 같을 때는. 근데 0보다 작아지니까 f-x 이렇게 줘. 그리고 fx의 식이 예를 들어서 2의 x 정도 된대. 이렇게 준다고. 이 표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자,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건 여러분들이 안 배운 내용을 출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니네가 배운 내용을 교묘하게 문제에서 숨긴다는 뜻이야.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줄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겠다는 뜻이거든.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너지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 정도 풀다가 결국은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까지는 이런 표현들을 자주 보게 될 텐데 함수에서 되게 잘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지금 제가 써드리는 게. 자, 그럼 이거를 그냥 직역으로 해석을 해볼게. 잘 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가 그려져? fx가. 됐니? 근데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f-x가 그려진대. 그럼 여러분은 이게 뭘로 보여야 되냐? fx를 뭐한 거? fx를 y축 대칭한 함수가 그려진다는 뜻이구나. 이 얘기라고. 그러면 그래프를 실제로 니네가 그려보면 얘는 2의 x제곱이니까 0을 대입했을 때 1을 지나면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y는 2의 x제곱, 즉 fx가 그대로 그려지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온다는 뜻이야.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를 뭐한 거? y축 대칭한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뜻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려진 요 그래프를 그대로 y축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원래는 어떻게 가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가죠. 지수함수가. 원래는 이렇게 가는데 지금 문제 자체에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려라 라고 지정을 해줬잖아? 그럼 그 얘기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를 y축 대칭한 함수를 그리세요 라는 뜻이 된다고. 그러면 0보다 큰 쪽에다가 fx 그려놓고 얘를 이걸 그리는 게 아니라 얘를 y축 대칭한 애를 그려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럼 숫자를 하나 대입을 해볼게요, 쌤이. 자, 2를 대입했다고 해봐. x에다가 2를 대입했어. 2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f2죠. 그럼 f2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겠죠? 됐니? 근데 0보다 작아지는 애죠. 그럼 0보다 작아지는 애는 이쪽으로 보내면 4라는 값을 갖는 게 이렇게 나와서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뜻이 된다.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잘 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그러면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죠?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봐. 그럼 뭐야? f2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진다. 그래서 얘가 뭐다? 대칭. 여기도 대칭. 이런 걸 엄청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x축 대칭이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값 함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절대값 함수와 관련된 얘기고, y축 대칭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 식을 만족한다 라고 준다면 얘는 무슨 대칭? y축 대칭입니다 라고 정리해서 가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해석을 하란 얘기야. 알겠지? 문제에서 친절하게 y축 대칭하라고 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네, 10분 쉬었다 갈게요.